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처럼 쉽게 움직여주지 않죠. 예전엔 잘만 먹던 음식이 요즘은 더부룩하게 느껴지고 밤잠도 예전만큼 깊지 않은 날이 많아집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도 하죠. 혹시 이런 변화들, 노화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 바로 장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작은 생명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1000억 마리 이상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물들이 내가 먹는 음식, 느끼는 감정, 심지어 면역력까지 조절하고 있다면? 이건 결코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는 마이크로와 바이옴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작은 생태계라는 뜻이지요. 우리 몸, 특히 장 속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이 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숫자는 무려 100조 개 이상, 무게로 따지면 약 1.5kg 정도나 된다고 해요.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장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시키며 나쁜 균을 막고 심지어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럼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장을 거쳐 장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음식을 잘게 분해해서 영양분을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식이섬유나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이 미생물들이 없으면 흡수가 어렵죠.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화도 편하고 배변도 원활합니다. 둘째,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제1의 방어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면역세포와 소통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감정과 기분을 조절합니다.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장 건강이 나쁘면 우울감이 오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체중 조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에 따라 살이 잘 찌거나 덜 찌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장내균의 차이라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왜 장 건강이 더 중요해질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소화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운동도 느려지며 면역력도 약해지죠. 이로 인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균은 점점 사라지고 나쁜 균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장은 금방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복통, 변비, 설사, 그리고 만성 피로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줄어들면 음식의 흡수율도 떨어져서 영양 결핍이 생기기 쉽고 약을 먹어도 그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일수록 장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장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효식품을 자주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에는 좋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산균들이 바로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구마, 바나나, 콩, 해조류, 현미, 각종 채소들은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유산균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도록 먹이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단 음식은 줄이세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장내 나쁜 균의 먹이가 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드세요.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기 때문에 장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 복용하는 것은 삼가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을 잘 관리하세요. 장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도 예민해지고 나쁜 균이 늘어납니다. 명상, 산책, 음악 듣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바꿉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가공식품 줄이기, 요구르트나 청국장 꾸준히 먹기, 걷기 운동으로 장 움직이기, 마음의 여유 가지기. 이렇게 실천 가능한 습관들로도 장은 금세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장부터 잘 챙기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곳,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기분, 에너지, 질병 예방까지 모두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 작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